영지, 영자, 전현무, 황명수,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눈밑 지방 재배치를 받았다고 본인 입으로 직접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영자님은 30대시고 심지어 영지님은 만으로 23살이라는 점이에요. 예전에 눈밑 수술이라고 하면 40대, 50대 이상이 하는 거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20, 30대가 마치 쌍꺼풀 수술하듯이 눈밑 지방 재배치를 선택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이 수술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 오늘 영상에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눈밑질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20, 30대 젊은 여성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상담할 때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다크서클 때문이에요. 항상 피곤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화장으로 다크서클을 커버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사진 찍으면 눈밑이 유독 도드라져 보여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죠. 두 번째는 볼록하게 튀어나온 눈밑 자체가 거슬리는 경우예요.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눈밑에 볼록하게 생겼는데 그게 신경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젊은 연예인분들이 눈밑질을 통해 개선된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높아지고 수술도 많이 받게 되신 것 같아요. 마치 쌍꺼풀 수술처럼 젊은 사람이 눈매를 좀 더 생기 있게 만들기 위해 받는 수술로 인식이 바뀐 거죠. 눈밑지가 왜 젊은 분들한테 효과가 좋은 건지 알기 위해 먼저 눈밑이 왜 불룩해지는 것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의 안쪽 구조를 조금 알아야 돼요. 눈 아래에는 원래 지방이 있어요. 이걸 안화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구를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방이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앞쪽에서 막아주는 구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안화경막이에요. 젊을 때는 안화경막이 튼튼해서 지방을 잘 잡아주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피부가 원래 얇은 분들은 이 경막이 점점 약해지고 늘어납니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지방이 앞으로 밀려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밑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오면 그 아래쪽은 반대로 꺼져 보여요. 눈 아래쪽에는 눈물꼬랑이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이건 눈뼈의 둥근 모양을 따라 패인 부분이에요. 위쪽으로는 지방이 불룩하고 이 눈물꼬랑 부위는 딱 잡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꺼져 보이는 거죠. 이 볼록함과 꺼짐의 경계에 그림자가 생기면서 다크서클처럼 그늘져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분들 중에 유독 피부가 얇은 분들 또는 유전적으로 안화경막이 약한 분들은 20대에도 이미 눈밑이 불룩하게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화장품이나 마사지로 해결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구조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미 눈 안쪽 구조에서 앞으로 밀려 나온 지방이기 때문에 겉에서 바르거나 누른다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수술이 바로 눈밑 지방 재배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수술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지방을 쏙 빼내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름 그대로 지방을 재배치하는 수술이에요. 없애는 게 아니라 옮기는 거예요. 수술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눈꺼풀 안쪽, 즉 이 결막을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눈을 뒤집어서 점막을 절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겉에 피부를 자르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흉터가 남지 않고 실밥 제거도 따로 필요 없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지방과 뼈 사이를 막고 있는 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를 끊어야 지방을 이동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바로 그 인대를 끊는 거예요. 그 다음 불룩하게 튀어나온 지방을 아래쪽 꺼진 눈물꼬랑 부위로 이동시켜서 채워줍니다. 이렇게 옮겨 넣은 지방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지 않도록 실로 고정을 합니다. 안쪽에서 고정하거나 바깥쪽에서 고정하거나 그 방식은 원장님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이렇게 하면 볼록한 부분은 정리가 되고 꺼진 부분은 자연스럽게 채워지면서 눈밑 전체 라인이 자연스럽게 평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눈밑 수술을 알아보다 보면 하안검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데요. 이 둘을 많이 헷갈려 하세요. 이 핵심 차이는 접근 방식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에 있어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눈 안쪽의 결막을 통해 들어가요. 겉에 피부를 건드리지 않고 안쪽에서만 지방을 재배치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지방에 국한되어 있죠. 반면에 하안검은 겉에 피부를 절개해요. 눈 아래에 있는 얇은 주름 라인을 따라 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서 지방 재배치도 하지만 동시에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고 아래쪽에 근육과 조직을 당겨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리프팅 효과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가 효과적인 사람과 하안검이 맞는 사람이 나눠지게 됩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에 잘 맞는 분은 지방이 명확하게 튀어나와 있고 피부 처짐이 적은 분이에요. 이 피부 처짐이 적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늘어진 건 이 수술로 해결이 안 돼요. 피부가 많이 늘어진 분들은 하안검이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있어도 피부 처짐이 많지 않은 분들은 재배치만으로도 충분한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젊은데도 피부 상태에 따라 하안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나이로 이렇게 딱 자르는 게 아니라요. 실제 피부 상태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흉터 문제도 좀 있어요. 하안검은 겉에 피부를 좀 절개하기 때문에 흉터가 남을 수가 있거든요. 젊은 분들이 이 눈밑 지방 재배치를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피부를 자르지 않으니까 흉터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수술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찝어드릴게요.
눈밑으로 개선되는 것은 볼록하게 튀어나온 지방을 정리하고 꺼진 눈물꼬랑을 채워서 눈밑의 전체적인 라인을 평평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볼록함과 꺼짐의 대비가 줄어들면서 그늘진 음영이 줄어들게 되고 전체적으로 생기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화장도 훨씬 잘 받게 됩니다. 하지만 눈밑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이 수술로는 완벽하게 평평하게 만드는 수술은 아니에요. 튀어나온 부분이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눈밑 꺼짐이 완화되는 거지 고랑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눈 앞머리 쪽 꺼짐, 몽고주름 앞쪽으로 이어지는 이 꺼짐 같은 거는 완화는 되지만 없애긴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눈밑으로 안 되는 게 또 있는데요. 바로 다크서클. 이 피부색 자체를 바꾸는 건 수술로 안 됩니다. 음영을 줄여서 다크서클이 덜 강조되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피부 자체의 색깔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크서클 원인도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지방이 불룩해서 음영해지는 경우, 피부가 얇아서 혈관이 비쳐서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경우, 피부 자체에 색소 침착이 있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눈밑지방 재배치는 첫 번째 경우에 효과적이고요. 나머지는 별도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색소 침착의 경우 저희 병원에서는 스킨 부스터로 보완하는 걸 추천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늘어진 피부로 당겨주는 효과가 없어요. 이 수술로 피부가 팽팽해지거나 리프팅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눈밑질을 하면 애교살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눈밑질을 할 때 중간과 바깥 부위는 경막 강화를 해줍니다. 여기서 경막 강화는 뭐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눈밑 지방을 싸고 있는 막이 있다고 그랬죠. 그 막을 경막이라고 하는데요. 경막이 약해져서 지방이 흘러나온 거거든요. 경막 튀어나온 지방을 좀 이렇게 타이트한 걸 해줘야 이 눈밑이 싹 들어간 느낌이 납니다. 그랬을 때 이 애교살이 좀 더 살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 눈밑 상태가 어떤 타입인지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눈밑질을 하면서 지방 이식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는데요. 눈밑 지방이 충분히 불룩한 사람들은 재배치만으로도 꺼짐을 충분히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밑 지방이 적은 분들 또는 광대 위쪽까지 꺼져 있는 분들은 재배치만으로는 볼륨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 이식으로 추가해서 볼륨을 채워드려서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드리는 편입니다. 지방이식 얘기 나오면 꼭 나오는 걱정 있잖아요. 지방을 넣으면 울퉁불퉁해지지 않나요? 라는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어떻게 어디에 넣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눈물꼬랑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에 넣으면 울퉁불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볼뼈대 위쪽이나 눈밑 경계 부위처럼 상대적으로 안전한 부위에 넣으면 그런 위험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좋은 수술입니다.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적고 젊은 분들에게 효과적인 수술 맞아요. 지방이 명확하게 튀어나와 있고 피부 처짐이 적은 분이라면 눈밑 지방 재배치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부 처짐이 있거나 근육이 처진 게 주된 문제라면 하안검을 먼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애 후기가 좋아 보이니까 사진 들고 가서 저도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눈밑 상태가 어떤 타입인지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재수술 없이 한 번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오늘 영상이 눈밑 지방 재배치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